안녕하세요. 부동산 금강을 찾아 떠나는 부동산 여행 금강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 확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죠. 요번에 알아볼 게 도시재생하고 소규모 요 내용이에요. 일단 소규모가 지금 11만호, 도시재생이 3만호니까 요것도 양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요것도 지금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라든가 주거재생 특화 뉴딜 등 새로운 용어들과 지구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요. 이번 대책의 특이점이 법률 개정입니다. 법률을 개정하든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해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이거 역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재생 혁신지구라는 지구를 또 도입을 해요. 이것도 이제 신설되는 내용인데, 어떤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을 하는데 그 내용은 기존에도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해서 뭐 기반시설 및 생활 SOC 설치에 국비나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와 대비돼서 또 하나는 주거재생 특화형 누딜 사업을 도입합니다. 이것도 연간 120곳 범위 내에서 중점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뭐 주거지 일반 근리형 100억, 뭐 중심 시가지형 150억, 뭐 5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100억에서 200억으로, 그 다음에 150억에서 250억으로, 5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적으로 좀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총괄 사업 관리자, 공기업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뭐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수립 변경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기업에게 지금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시재생 사업 인정 제도도 마찬가지로 뭐 기반 시설에 국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부분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정이 돼요. 건축자산진흥구역. 이것도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건축자산진흥구역이다. 뭐 어떤 한옥마을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도시재생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또 큰 틀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도 소규모 정비법을 개정합니다. 근데 이거 내용은 역세권, 중공업지역 5,000제곱 미만,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중복이. 그래서 이건 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역세권 중공업지역에 5,000제곱 미만 지자체가 구역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절차를 보면 사업 제한은 토지주의 4분의 1 동의예요. 그 다음에 동의약분은 5분의 4. 그러니까 기존하고 뭐 변경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앞에서 살펴봤을 때 역세권이 어떤 10% 동의만 있으면 제한이 됐고, 그 다음에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구역 지정이 됐는데, 뭐 이렇게 지금 뭐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역세권 중공업지역 5,000제곱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조금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이건 좀 중복됐다고 보여지고, 지금 뭐 그런 거라서 요거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의심되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뭐 내용을 살펴보면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게 신설돼요. 관리지역 10만 제곱 이내인데,
이거는 지금 과거에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을 그대로 뭐 그냥 갖다 베껴 쓴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됩니다. 이거 잘 실행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실현 불가능하다. 예? 왜냐면 물론 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가면 가겠지만 10만 제곱이면 한 3만 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을 서울에서 이 면적을 뭐 관리지역으로 신설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거는 거의 뭐 좀 희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발표에 뭐 내용이 있는 거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뭐 지구단위계획 수립 뭐 변경 의지하고 뭐 특례 주겠다. 뭐 토지 2분의 1하고 주민 3분의 1 동의하면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겠다. 가로구역 뭐 복수 가로구역 뭐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소유자 5분의 4 뭐 확보 시 매도 청구권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있던 내용들이라 특별히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축 규제 완화하는 것도 뭐 특별구역 가로구역 의제해서 중증 점유 주택 건설하겠다. 뭐 그냥 뭐 7층 초과 15층 이하 뭐 채광 1조 완화하고 동간거리 뭐 0.5 완화하겠다. 뭐 기반시설 설치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중복된 내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복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어떤 자율주택 1인 사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공공임대 LH한테 확약을 해주면 그 자율주택 1인 사업을 좀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김현미 장관의 가장 그 헛발질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를 양산시켰습니다. 임대사업 하게 되면 양도세를 몇 년까지 뭐 임대사업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양도세를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금 양도세로 다 전부 환수해 가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면제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개나 소나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매물 잠김, 매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뭐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선에 있어서 어떤 매물이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매물 공급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김현미 장관 가장 똥발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러면서 뭐 투기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 이면에 임대사업자를 막 양산했던 거. 그래서 이거 지금 자기네 본인들 어떤 그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이건 실책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혜택들을 다 줄인다고 하죠. 근데 이 자율주택 1인 사업도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이것도 향후에 이런 뭐 LH한테 매입 확약 주고 이런 특혜를 준다 그러면 이런 또 다른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조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알아봤던 게 도지지 대상을 통한 주택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 확대 요거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 신규 지정하고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이에요. 공공택지가 26만 3천 호니까 이번 대책에서 정비사업 못지않게 그리고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건 못지않게 제일 양이 많아요. 공공택지 역시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신도시 개념이니까 이거는 아마 서울은 힘들 것 같고 어떤 4기 신도시로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됐죠. 그 다음에 비주택 리모델링하고 신축 매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입지 물량은 근본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별도 공개하겠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김 빠진 맥주죠. 김 빠진 맥주.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토부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지금 뭐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재개발 구역들, 뭐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 뭐 저층주거지 이런 곳이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이게 빠져 있어요. 어디가? 그리고 언제 하는 거죠. 언제? 이것도 지금 모든 게 법률 제정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게 물론 뭐 지금 뭐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법은 다 뭐 이제 통과될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시행이 이제 언제 될 거냐,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가. 그래서 어떤 김 빠진 맥주다. 그리고 어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어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런 어려움을 뭐 타파해 나가는 하나의 사탕발림이다. 그리고 뭐 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빵 또한의 뜻 기면미지만 공갈빵 대빵이 되는 병창음이 될 수가 있다. 대빵 공갈빵이 되는 병창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아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공택지에 대한 뭐 공급 확대는 뭐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번 발표 중 주목할 만한 분 중에 하나가 단기 공급 이제 확대 방안이 됐는데,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택이 뭐냐? 오피스, 숙박시설, 고시원. 오피스는 뭐 상가예요, 상가. 따르게 얘기하면 상가.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상가들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사무실 공실률은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어요. 거의 세 번째 건물마다 한 층씩은 거의 지금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부동산 자산의 또 비율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이런 어떤 상가나 숙박시설은 뭐 여관이나 모텔 이런 부분이나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한편으로 굉장히 좀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떤 숙박시설이 굉장히,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가서 뭐 거주해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현장 만약에 일이 있으면 그 고시원에서 자긴 합니다. 저도 고시원 생활을 좀 뭐 한 짧게는 뭐 2달, 뭐 3개월도 했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면 뭐 또 방을 구해서 현장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고시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그리고 여관 같은 경우에도 이 여관 방 하나에 숙박을 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죠.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 이것도 지금 참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됐든 주택이라는 부분이 단기에 공급이 불가능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이 유량의 개념과 저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량은 소위 말해서 플로우, 그리고 저량은 스탁이죠. 그 저량이라는 게 어떤 재고로 쌓여있는 주택의 양이에요. 그리고 유량은 흘러가는 어떤 이렇게 이제 계속 공급되는, 물 흐르듯이 공급되는 양. 지금 가장 현재 부동산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가장 큰 이유가 이 유량 공급이 없었어요. 유량.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택 공급이 되는 걸 유량의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량에 대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스탁되어 있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주택 갖고는, 물론 이 저장되어 있는 주택 수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현재 주택 보급률은 100%는 넘었습니다. 100%는 넘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살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살만한 집.
전부 너무 노후돼서 살만한 집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량의 주택 공급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풀어서 이 유량의 주택 공급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최악의 성추행범인 박원순 씨하고 빵도 안 했던 김현미 씨가 이런 유량 공급을 억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주택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주택을 또 준주택으로 리모델링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어떤 융자를 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융자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융자가 좀 되고 있는데 2.2%짜리를 7천만 원에 1%대로 저리로 해서 융자를 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시원이나 특히 고시원 이제 화재가 취약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금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완공된 건물들도 많아요. 어떤 부도나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노후 건물들도 전부 사업 대상에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좀 확대시켜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신축 매입 약정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SH는 서울주택공사니까 LH는 이제 저 국토부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기업에서 어떤 시행 대행을 하지만 이제 건설사들이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지금 어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게 되면 LH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입. 이럴 경우에 어떤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해서 사업비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대출을. 그리고 이게 중용 평형 60에서 85를 하게 되면 사업 80%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큰 대형 고책사업 비슷하게 되는 것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한다고 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좀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행까미노